네, 이제 드디어 오늘 주제가 등장할 겁니다. 같이 살펴볼 작품은 빨강 부채, 파랑 부채라는 작품인데요. 오늘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것도 뭔가 이거 자꾸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제가 이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빨강색은 자꾸 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자꾸 뭔가를 커지게 만들고 매우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또 예전부터 그 부채는 주술적인 도구로 많이 이제 쓰였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작품에서 네. 구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 원작은 빨간 휴지, 파랑 휴지 아니나요? 뭐라고요? 예? 그건 홍콩 할매잖아요. 제가 읽은 책은 빨간 휴지인데. 그리고 적어도 조선시대 이전에 휴지가 있었나요? 아니, 왜 이걸 조선시대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도 분명히 그렇죠. 다른 행성에 관련된 얘기였어. 그렇네요. 미래의 이야기도 있었죠. 아니면 이게, 뭐 옛날 조선시대 이런 말이 있나요, 처음에? 없습니다. 진짜 책은 안 읽은 사람 저렇게 티가 난다니까. 그런데 책 속의 그림들을 보면은 분명히 조선시대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없습니다. 신라였어, 신라.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빨강 부채, 파랑 부채에서 색깔이 서로 다른 부채의 쓰임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깊은 산 속에서 이건 되게 익숙한 장면이에요. 네, 언제나 깊은 산 속에 가요. 옛날 사람들은 특히 땔감을 가지러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꾼이 이렇게 산에 갔는데 문득 산의 길에 떨어진 어떤 보자기를 발견을 한 것이죠. 주머니 안에 뭐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되게 궁금하게 네. 또 여기 누가 이렇게 이 사람을 홀릴 수 있는 특이한 것을 놔뒀는지 그렇죠. 늘 바라보듯이 특이한 것이 있고 이자가 혼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나무꾼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누군가가 도깨비 같은 자가 이 사람에게 시험을 걸 만한 사람인가 봐요.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욕심만 안 부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한지면서 돌아오는데 길에 웬 주머니가 있었고 열어보니 부채가 2개 들어있었던 거죠. 빨강 부채, 파랑 부채. 두 가지 색깔을 동시에 지닌 어떤 부채 2개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왜 주머니는 빨간색일까요? 그것은 정권이 빨간색 정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좀 더. 아니, 그리고 지금 박전래 님도 왜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제가 있는 곳은 대구여서 대구에서는 빨간색을 입어야 네, 굉장히 보호받는 곳입니다. 네, 슬프네요. 그렇죠. 오늘의 4번째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이 나무꾼은 이제 너무 기뻤어요. 도대체 이 빨간 부채, 파란 부채는 뭘까 하고 좋아했는데 일단 너무 더웠기 때문에 일을 한 터라 빨간 부채를 꺼내서 일단은 한번 붙여봤죠. 그랬더니 코가 뜨거워지면서 코가 자꾸만 길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심지어 코가 길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마치 서양에 있는 동화의 피노키오처럼 계속 길어난 것이죠. 그래서 왜 이래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자꾸 길어지니까 이번엔 파란 부채를 한번 붙여본 거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코가 다시 점점 줄어들더니 원래 내 코가 된 것이죠. 이제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 덕분에 나는 뭔가 요술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이걸 어디다 써? 그러니까 아마 광대. 누군가를 곤경에 처하게 하고 그자에게 이제 다시 한번 도와주는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었죠. 아무도 어린 시절에 읽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아니, 나는 뭔가 부채를 준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아마 돈을 벌 작정인가 봅니다. 집에 오자마자 자기 부인에게 이걸 이제 보여줬죠. 여보 이것 좀 봐 했더니 부인이 콧방귀를 꼈어요. 뭔가 남편에게 약간 신뢰를 하지 않거나 남편을 좀 우습게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볼품도 없네. 부채구먼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거 요술부채야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슬슬 빨강 부채를 붙였더니 아내가 깜짝 놀랐죠. 코가 길어졌으니까. 그러자마자 파란 부채를 붙여서 아내 코가 본래대로 돌아오자마자 부부는 곧장 생각해요.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이 요술부채로 돈 한번 크게 벌어봅시다. 그러니까 바로 욕망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마을의 제일 큰 부자에게 골탕을 먹인 다음에 고쳐주는 것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 환갑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그 김부자에게 나무꾼이 이제 슬그머니 김부자한테 다가가서 빨강 부채를 살랑살랑 했더니 금세 코가 팔뚝만해지게 됩니다. 주위에서 깜짝 놀라죠. 자네 코가 왜 그러나 했고 잔치집은 그만 초상집처럼 울음바다가 되고 맙니다. 온갖 먹을 것을 갖고 와보고 약을 짓고 심지어 의원도 왔지만 안타까웠어요. 심지어 하다 못해 굿을 하게 됩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도 안 되기 때문에 무당을 부른 것이죠. 그래서 뭔가 건땡 법사 같은 아주 용하다는 자가 이렇게 오는 거죠. 막 이렇게 소의 가죽까지 벗기는 것으로 유명한 자가 와서는 굿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을 고치는 자가 있으면은 김 부자가 재산의 절반이나 주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었으면 매우 어지간히 급했던 것이죠. 이 정도 돈을 가진 자가 돈을 절반이나 내놓을 리는 참 없을 텐데 드디어 이제 이 소문을 듣고 파랑 부채를 가진 나무꾼이 왔죠.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발 고쳐주시오.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는 약을 줬어요. 며칠간 이 약을 복용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그게 메밀가루를 대충 이렇게 물에 풀어서 했는 살짝 색깔이 있는 가짜 약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단은 그것을 믿고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마시는 틈을 타서 살살살살 파랑부채로 조금씩 부채질을 한 거죠. 약을 마실 때마다 조금씩 코가 줄어드니까 신기했겠죠. 이제 드디어 약효가 나타나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나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나무꾼을 불러서 이제 사례를 하겠죠. 정말로 이 부자는 자신의 절반을 뚝 떼어줍니다. 욕심이 좀 있으면은 막 말을 달리할 것 같기도 한데 정말로 재산을 뚝 떼어줘요. 자, 나 사실 그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돌려주지 않을까?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그러자 이제 부자가 되어버린 벼락 부자가 되어버린 이 나무꾼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머슴도 들이고 농사일도 시키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너무 심심해진 거예요, 이자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나 날마다 먹고 자고 뒹굴뒹굴 하니까 너무 심심해서 어느 날 너무 심심해서 빨강 부채로 그냥 자기 코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부채질을 합니다. 너무너무 심하게 너무 궁금해서. 왜냐하면 파란 부채로 다시 되돌리면 되니까. 끝도 없이 하는 나머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황상제의 집을 뚫고 올라간 것이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옥황상제 눈앞에 갑자기 이 코가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옥황상제가 불쾌해지셨어요. 이게 뭐한 짓이야 하면서 묶어라. 그래서 하늘의 기둥에 묶어버렸습니다. 큰일 난 것이죠. 감히 내 집에 누가 이렇게 건방지게 뚫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는 묶어버린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랑부채를 붙였는데 코가 줄어들기는커녕 자꾸 내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니까 하늘로 올라가면서 발버둥을 치니까 묶어놓은 밧줄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코가 풀리면서 추락하게 되는데 백두산 꼭대기에 떨어졌다는 말도 있고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는 말도 있대요. 아, 이렇게 끝난다고? 동화가? 네. 이렇게 끝나나요? 우와. 아니, 동화가 이렇게 끝난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는 뭐 떨어지고 있다 치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비가 되었다 뭐 이런 거에서 비가 계속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왜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되게 신기하다 근데. 그러니까 땅에 떨어졌으면은 이자가 막 엄청나게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텐데 일단 그 부분을 결말을 좀 이렇게 미루는 느낌도 있고요. 죽었다라고 하기 싫었던 걸까요? 또는 하늘이 얼마나 높길래 너무 높아서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 정말 우주에서 우주가 끝이 없는 것처럼
아니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 코가 그만큼 갔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간 시간보다는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아, 블랙홀이 있었나? 아, 블랙홀에 빠진 거 아닐까요? 웜홀? 아, 내가 말했잖아. 조선시대가 아니라고. 그렇네요. 다른 시간대로 가버렸네. 다른 시간대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시대적 이 공간적 배경은 아, 이미 우주야, 우주. 그렇네요. 멀티버스. 아, 다른 세상, 다른 공간, 다른 시공간에서 다시 부채를 붙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다. 애초에 길어진 코가 옥황상제한테 닿은 것 자체가 다른 세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같은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지. 인터스텔라. 이야. 나 이런 거 좋아. 오, 멋진데요. 그러면은 진짜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 완전히 맞아 맞을 수 떨어지는 있죠. 거네. 그렇네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도착하기도 어려운 거거든.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아니, 제가 이해는 잘 못하는 부분인데, 달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이미 달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해와 루이가 달. 그렇죠. 아, 그거죠.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우리는 이미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게 아마 오빠였죠. 네. 오빠였나?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아니야. 그거는 책별로 좀 다르다고 하셨어.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 공부 열심히 하셨네.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평소에 책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건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전래 동화를 읽지 않은 좀 아직까지 이 부분을 접하지 않은 일부 과학자들이 책을 그렇죠.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주장을 하시냐면은 지구에 어떤 낯선 이제 행성 물체가 이렇게 부딪혔대요. 그래서 그 부스러기가 지구에 이렇게 일종의 흉터를 내고 부스러기가 튕겨져 나가면서 그 중에 일부가 달이 되었고 나머지 튕겨져 나간 부분은 아직까지 어디로 얘가 떠돌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딪혔을 때 생겨난 파편인데 달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파편이면 딱 한 개만 생겨날 리가 없으니까 나머지 파편이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아직까지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 이제 대구 인근에 있는 어떤 마을인데 합천에 인사 가기 전에 거기 이렇게 굉장히 움푹하게 파인 마을이 있대요. 주위에는 이제 산이 있고. 근데 사실 그게 그럴 때 부딪혔을 때 났던 흔적들이 나중에 이제 산으로 이루어져서 그렇지 그런 흔적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지구 곳곳에는. 곳곳에. 지금 박전래님 좀 이상한 종교 믿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빵상! 빵상! 네. 그래서. 아니, 파편이 튕겨 나가서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래요?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가장 최근에 아무튼 나온. 최근에 어느 종교를 방문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이 달이라는 게 부딪힌 곳의 일부라고. 거기. 네. 빵상. 곧 있으면 아마 돈을 요구할 거예요, 돈을. 아, 그렇군요. 네. 이미 제 계좌 알려줬는데 어떡하죠? 자동 출금으로. 괜찮아요, 거기 돈 없잖아요. 네. 네. 그 말을 안 했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뭔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은 그 우주에 하나 더 추구하자면 이 빨강 부채, 파랑 부채를 흔들던 이분도 지금 그곳을 떠돌아다니고 계신 거죠. 그렇죠. 떠돌아다니고. 그러고 우주 어딘가에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날려버린 파일들이 모여있는 행성이 있다고. 아, 그렇겠네요. 그래. 왜 되게 많은 분들이 뭐 문서 작업을 한다거나 뭐 이미지 작업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실수로 날려버린 파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 쥐어뜯고 뭐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러면 빨리 거기를 그렇게 찾아요. 그래야 지금 박전래님의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야지 줌 로그인 아이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모든 파일이 날아간 것의 행성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뭔가요? 바이든입니다. 와, 바이든에 날리면. 네, 그렇죠. 무조건 문서 날리면 그 바로 바이든으로 박전래는 어떡하나? 쪽팔려. 박전래 어떡하나, 진짜. 행성 바이든. 어우, 대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산으로 갔네요. 우리는 산으로 근데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저기 우주로 지금. 우주로 갔네, 우주로. 저희는 네. 항상 우주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